네, 국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전국도 격렬하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국회에 차려진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나와주시죠. 네, 국회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이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내용 보고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임 기자, 이번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많은 시민을 분노하게 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박 대통령 탄핵에 직결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여러 국정농단 사례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그만큼 뜨겁게 타올랐는데요. 민심이 뜨겁게 타오르자 야권은 지난 3일 공동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부여한 신임과 책임을 박 대통령이 내버리고 민주주의를 해친 만큼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이렇듯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표결된 탄핵안에도 이를 근거로 한 탄핵 사유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먼저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 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는 것과 이 뇌물죄나 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도 이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먼저 차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방금 내용이 이 탄핵 소추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헌법 위배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이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하게 해서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최 씨의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또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수백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법률 위배 부분도 살펴보면 최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또 기업의 출연금을 강요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광역죄와 뇌물죄를 저지르는 등 4개의 위반 행위를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초 탄핵에 동참하기로 했던 새누리당 비주류 측이 이 탄핵안 내용을 문제 삼아 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기도 했던 건데요. 임 기자,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 7시간 내용이 담긴 탄핵안은 어제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지금은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야권과 이 여당 비주류의 협상 가능성도 지금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앞서 어제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이 탄핵안에서 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여당 비주류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탄핵안 통과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비주류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을 야권이 몰아붙인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비주류는 그러면서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본 것도 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결 사안 때문입니다. 이 박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재적의원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이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재 키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 각 당의 의석수를 보면은 이 대강의 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 먼저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의 표부터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1명, 또 국민의당이 38명, 정의당 6명에 무소속 7명이 있습니다. 이 다 합하면 172명인데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128명입니다. 야권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려면 새누리당 28표 이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친박 지도부와 반목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내 계파 분포를 보면 친박계가 8, 90명, 비주류가 40여 명으로 분류됩니다. 탄핵 동참을 선언한 비주류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무리가 없다고 자신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 확보를 자신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장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 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는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비주류 의원 일부도 이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그만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만일 표가 잘 결집이 돼서 이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탄핵 소추위원으로 자동 선정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탄핵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권위 또 탄핵 의결서 등본은 박 대통령에게 보내지는데 그 순간 대통령의 권한도 정지됩니다. 헌재는 최대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탄핵 심판이 시작돼서 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재가 최대 6개월 동안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다룬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난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 총리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권한을 대행했던 고건 전 총리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 전 총리는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챙겼고 내치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으며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신경을 썼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결 정족수 200명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이 야권이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다. 야권이 만약에 오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다시 재발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다가 이 한 번 회기에 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고 다시 발의를 하려면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미 시민들의 분노가 무척이나 커진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야권과 이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요. 이 새누리당에 미칠 영향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새누리당의 친박계는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해왔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아왔는데 탄핵안까지 가결되면 그 책임 추궁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수세해버린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가 21일 퇴진을 선언했지만 그때까지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대 급부로 비주류는 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탄핵안 가결로 친박계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서 당을 장악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겁니다. 이를 통해 보수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권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권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단 듯한 형국이 될 겁니다.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 전국을 주도하고 또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과 함께 처음으로 야권이 정권을 멈춰 세운 첫 사례가 됩니다. 또 앞으로 여느 때보다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도 더욱 커집니다. 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게 되면 이 전국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이미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이 초강수를 둔 상황이라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 민심이 야권을 거세게 비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고지에 서는데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 촛불 민심에 올라탔던 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자, 임 기자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겁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서 책임 공방을 거세게 벌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더는 당을 혁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비주류가 본격적으로 탈당 릴레이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앞서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합류해서 향후 대선 전국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고 이르면 1시간 정도 뒤에 탄핵안 표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